당신은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시나요? 말투일까요? 표정일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쌓인 기억들일까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드러난다고요.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그가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고. 그가 말한 즐거움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삶을 꾸려가는 선택의 방향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돈입니다. 무엇을 위해 쓰는지, 누구와 나누는지, 자신의 안락만을 위한지, 타인을 위한지.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치의 지도입니다. 누가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식사 후 계산대 앞에서 어색하게 휴대폰을 보는 사람, 한사코 나누자는 사람, 기꺼이 먼저 계산하는 사람.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깟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깟 돈도 기꺼이 쓰지 못하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도 과연 나눌 수 있을까? 돈은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 사람을 재는 저울은 아닐지 몰라도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 있는지는 충분히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어느 날 늘 밝고 유쾌하던 친구와 식사를 했습니다. 정이 많고 늘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훈훈하게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계산서를 앞에 두고 그는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갑을 꺼내는 척하다 다음에 내가 할게 하고 웃었을 때 나는 순간 그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금액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갑자기 구멍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 철학은 속삭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아깝다고 여기는 것에서 본심이 드러난다고. 누구에게나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돈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누군가는 관계보다 돈이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건 생활의 수준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칸트는 마음을 담지 않은 행동은 도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며 무언가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철학이 말하는 덕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언제나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순간적으로 긴장하지요. 그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팔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삶에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놓아주는 법을 강조했지만 그보다 더 먼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자각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착이 바로 인간의 본성에서 가장 은밀한 부분을 드러낸다고요. 돈은 우리가 쉽게 집착하게 되는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눈에 보이고 세상의 질서를 좌우하며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돈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감정을 잘 숨기던 사람도 돈을 쓸 때는 드러납니다. 자신에게만 관대하고 남에겐 인색한 사람, 자신은 아끼면서 남의 몫은 늘 쉽게 요구하는 사람, 상대의 지갑은 계산하면서 자신의 주머니는 언제나 닫아두는 사람. 이들은 모두 돈 앞에서 자신의 마음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니체는 인간의 의지를 힘을 향한 의지라 했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늘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 소유가 때론 사람이고 관계이고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드러나는 건 돈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많아도 나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유가 아니라 지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고마워하게 만들고 그 고마움 속에서 자신이 우위에 서길 바랍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도 나눕니다. 그들에게 돈은 도구이지 권력이 아닙니다. 기꺼이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작은 선물을 건네는 그 마음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마음은 말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이 편안해지는지, 무언가를 요구받지 않는지, 함께 있는 시간이 가볍고 따뜻한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시장에서 만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른 사과 2개를 포장하면서 옆에서 주섬주섬 동전을 꺼내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엔 내가 살게. 이번엔 당신이 샀으니까. 그 말에 담긴 건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마음의 균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통해 사랑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자신의 주는 방식으로 마음을 보여줍니다. 돈은 결국 지갑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 당신은 지금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누군가와 나눈 따뜻한 계산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느 모임에서 건 계산대 앞의 풍경은 사람을 가장 솔직하게 만듭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하게 웃고 떠들던 얼굴들이 지갑을 꺼내는 순간 묘하게 달라집니다. 표정이 굳거나 동작이 느려지거나 심지어 자리를 비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실망하고 가끔은 놀라고 어쩌면 그제야 진짜를 보는지도 모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가 곧 성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덕이 아니라 환상이라고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돈을 쓰는지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기꺼이 낸다는 건 단지 돈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안엔 당신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내가 감사하게 여긴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억지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계산서를 마주하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의 순서를 정합니다. 말로는 괜찮아, 내가 살게라고 하지만 그 말에 망설임이 가득하다면 상대는 이미 그 마음의 무게를 느낍니다. 반대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기꺼이 지갑을 꺼내는 손,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입니다. 노자는 겸허함은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이라 했습니다.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내어주는 태도야말로 관계를 오래가게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커피 한 잔을 먼저 건네는 마음, 작은 간식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 혹은 계산서 앞에서 서로 눈치를 보지 않도록 미리 챙겨주는 배려, 이런 순간들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어떤 이는 늘 한 발 먼저 계산하려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돈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이는 늘 자신이 낼 차례를 기억합니다. 그 기억엔 의무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에 대한 책임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늘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머지 사람들의 손에만 시선을 둡니다. 우리는 이 셋 중 누구와 오래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철학이 아닌 삶의 경험 속에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밥을 먹을 때 그가 계산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세요. 그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계산대 앞에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고 행동보다 태도가 깊이 있으니까요. 누군가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론 여전히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뭔가 단단히 삐걱대는 그 느낌. 그럴 땐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랑 밥 먹는 게 불편해졌지? 관계는 의외로 소소한 계산에서부터 틀어집니다. 그 계산이란 숫자가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마음의 균형입니다. 처음엔 작은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커피를 샀고 나는 다음에 점심을 샀습니다. 그 다음엔 영화표를 사고 또 다른 날은 간식을 나눴습니다. 서로 부담 없이 기꺼이. 그러다 어느 날부터 한쪽만 계속 계산서를 꺼내고 한쪽은 그저 익숙하다는 듯 물러섭니다. 그때부터 나눔이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주는 자의 기쁨이 사라지면 받는 자의 부끄러움이 시작된다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는 이가 지치고 받는 이가 무뎌지면 서로의 거리는 조용히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함이라는 태도가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작은 것일수록 더 섬세하게,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는 말했지요. 이거 얼마야? 다음에 내가 커피 살게. 말 속엔 감사보다도 계산이 먼저였고 그 순간 나눔이 따뜻한 교류가 아니라 거래처럼 느껴졌습니다. 선물은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갚아야 할 것으로 여기게 되면 기쁨은 사라지고 의무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부담을 느낄까요? 그건 서로의 관계가 이미 마음의 저울 위에 올라와 있다는 뜻입니다. 무게를 재고 있다는 뜻이고 어딘가 기울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동양고전은 흐름을 중시했습니다. 물처럼 흐르는 관계, 비워야 채울 수 있는 마음, 서로 주고받음이 자연스러운 사이가 되기 위해선 먼저 나누는 쪽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그 여유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백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먼저 사주는 친구, 작은 걸 나눠도 늘 기뻐하는 동료, 이런 사람 옆에선 어쩐지 나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관계는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 마음이 들면 그건 건강한 인연입니다. 하지만 매번 무엇을 줄까 고민하게 되거나 받은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건 이미 조율이 필요한 사이입니다. 돈은 결국 마음을 실어 나르는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안에 담긴 태도와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말없이 상대를 조이는 순간입니다. 나눔이 부담이 되지 않는 사이, 계산이 편안한 사이, 그런 관계를 한 사람이라도 곁에 둘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이야기할 때 능력이나 여유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돈을 쓰는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고 안 쓰는 사람은 사정이 어려운 사람일 거라고 단정하곤 하죠.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아도 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적어도 기꺼이 나눕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금액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품격은 말투나 옷차림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바로 돈을 쓰는 자세에서입니다. 기꺼이 낸다는 것은 그만큼의 신뢰와 따뜻함을 담아 상대에게 마음을 내보인다는 뜻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덕은 반복된 선택 속에서 완성된다고. 습관처럼 먼저 내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이미 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관계를 더 부드럽게 만들고 함께 있는 시간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산이 아니라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신뢰를 받고 언제나 존중받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주변에서 조금씩 마음이 떠나갑니다. 아무도 말을 하진 않지만 그 사람과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초대가 사라지고 인연이 옅어집니다. 니체는 사람의 인격은 반복된 행동의 패턴 속에서 파악된다고 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보다 일관된 태도가 진짜를 말해준다고요. 그러니 돈을 쓰는 방식은 결국 그 사람의 관계 방식이자 삶을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나보다 상대를 조금 더 생각할 줄 알고 지금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가진 것 이상으로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기꺼이 낸다는 건 단지 돈을 내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과 있는 이 시간이 내겐 가치 있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하게 웃게 되고 계산서 앞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서로의 배려 속에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그건 단지 식사 한 끼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존중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품격은 결국 타인을 위한 배려에서 만들어집니다. 크고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선택들 속에서 쌓이는 겁니다.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혹은 당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솔직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품격의 길 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까웠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때 우리는 흔히 대화의 단절, 감정의 오해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것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돈입니다. 돈은 그 자체로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놓이면 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이들 사이엔 주고받음이라는 따뜻한 순환이 생기고 어떤 이들 사이엔 기대와 실망이라는 벽이 생깁니다. 돈은 관계에 있어 작은 테스트 같습니다. 기꺼이 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이 오래될수록 마음은 서서히 멀어집니다. 노자는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면 맑은 물도 흐려진다고 했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만 계속 받게 되면 처음엔 고마움이던 감정이 어느새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은 언젠가 벽이 됩니다. 벽은 말이 없고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앞에 서면 우리는 쉽게 피로해지고 서운해지며 차츰 관계에서 마음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자주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핑계를 대며 거리를 두게 된다면 그 원인을 곰곰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 그 사람과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나만 지불하는 구조였던 건 아닌지, 혹은 작은 것 하나를 나누는데도 상대가 언제나 인색하거나 무심했던 건 아닌지, 그 작은 무심함이 쌓이면 진심은 점점 말라갑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친구 사이에 그런 걸 따지냐고.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따지지 않기 위해선 기본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진짜 관계는 계산하지 않기 위해 서로의 마음이 늘 조금씩 앞서야 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자유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은 타인의 온기를 갉아먹으며 조용히 벽을 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있든 늘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나는 받기만 하고 있는가? 혹은 기꺼이 주고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벽이 아닌 다리를 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를 멀게 하는 건 큰 잘못이 아니라 작은 무심함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함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은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과는 차를 한 잔 마셔도 마음이 편합니다. 계산은 누가 해도 그리 중요하지 않고 서로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흐르지요.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어느새 너그러워집니다. 우리는 그걸 사람의 온도라고 부릅니다. 돈을 쓰는 태도는 결국 그 온도를 조율하는 수단입니다. 인색한 사람 곁에선 말조차 조심스러워지고 작은 부탁도 쉽게 못 꺼냅니다. 반면 너그러운 사람 곁에선 작은 실수도 허용되고 마음의 문이 더 쉽게 열립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주는 사람은 먼저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필요하다면 나눌 수 있는 마음. 그 자유로움이 곧 인간의 품격을 만든다고요. 그 마음이 쌓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가오고 그 사람 주위엔 조용한 신뢰가 피어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값을 먼저 계산하면서도 다음엔 내가 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 식사 후 조용히 카드부터 내밀고 오늘은 내가 너랑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웃는 사람. 그 말 속엔 계산이 없고 그저 함께 있는 순간의 기쁨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 기쁨은 상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을 위해선 나도 뭔가 해주고 싶다고 느끼게 되지요. 그렇게 주는 것과 받는 것의 선이 흐려지고 관계는 거래가 아닌 순환이 됩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따뜻한 관계. 그 시작은 결국 기꺼이 내는 한 사람의 너그러움입니다. 그 너그러움은 단지 지갑의 두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걸 가졌지만도 늘 움켜쥐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졌지만도 늘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막 퇴근한 동료가 자판기 커피 2잔을 사서 조용히 내 책상에 한 잔을 놓고 갔습니다. 그 커피 값은 1,000원도 안 됐지만 그 하루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너그러움은 상대의 마음에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말보다 먼저 닿고 계산보다 깊은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그 온도에 맞춰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너그러움이 또 다른 사람의 따뜻함을 이끌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철학이 말한 덕의 연쇄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의 온도가 되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 기억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관계의 본질에 닿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한쪽이 너무 많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멀어지지요. 그 줄을 팽팽하게 유지해주는 힘 중 하나가 기꺼이 내는 마음입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베풀 때 기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가볍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관계는 오래 갑니다. 스토아 철학은 말합니다. 외부의 반응에 기대지 말고 내 안의 의지에 집중하라고. 그 말은 곧 남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밥을 샀는데 고맙다는 말조차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다시는 저 사람한테 쓰지 말아야지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철학은 되묻습니다. 당신은 그 행동을 진심으로 원해서 한 것인가, 혹은 반응을 얻기 위해 한 것인가? 반응을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주는 사람은 스스로의 선택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이 순간을 가치 있게 여기니까, 그래서 기꺼이 내는 것이라고. 그런 사람은 받는 사람의 태도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기대 없이 주는 사람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말하지 않지만 그 덕은 언제나 충만하다고. 진정한 베풀문 소리 없이 흘러가며 그 흔적을 남기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엔 분명히 남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항상 조용하던 직원이 자기 월급날이라며 동료들 간식을 사왔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그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요. 그날 그 사소한 마음 하나가 사무실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돈은 상대를 위해 쓰일 때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언어가 됩니다. 그 언어는 고맙다는 말보다 오래 남고 계산서보다 깊은 의미를 남깁니다. 그렇게 작은 마음 하나가 관계를 지키는 조용한 지혜가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그런 마음을 나누고 계신가요? 혹은 누군가와 그 마음이 멀어지고 있진 않나요? 관계는 말로 붙잡을 수 없지만 진심은 끝내 돌아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똑같은 금액을 써도 어떤 이의 마음은 가볍게 느껴지고 어떤 이의 태도는 무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니까요.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신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받을 때 그게 고맙게 느껴지는지 혹은 껄끄럽게 느껴지는지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쌓아온 태도의 무게입니다. 늘 마음을 앞세우던 사람의 한 끼는 그저 따뜻한 식사로 남지만 계산 뒤에 말이 많았던 사람의 커피는 속으로 1000번 계산하게 만듭니다. 신뢰는 언제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돈을 쓰는 방식 속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칸트는 인간은 도구가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를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존재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곧 내가 돈을 쓸 때 그것이 상대를 위한 존중인지 아니면 계산을 위한 투자였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닌 감정의 흐름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작은 선물 하나가 큰 신뢰를 만들고 때로는 크게 낸 식사값 하나가 관계를 어긋나게도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자주 계산한다면 그건 자발적인 배려일 수도 있지만 혹은 눈치 보게 만드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기꺼움은 상대가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배려에서 완성됩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내가 내고 싶어서 그래. 이 한마디 속엔 돈보다 더 큰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여유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진짜 자유는 외부가 아닌 내면의 평정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왜 더 내야 하지? 이번엔 꼭 나눠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속 계산기를 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정할 때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부담 없이 흐릅니다. 가볍게 쓸 수 있는 마음은 무겁지 않은 신뢰 위에만 놓일 수 있습니다. 그 신뢰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매번의 태도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또 수없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중 어떤 인연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래 기억에 남고 어떤 인연은 오랜 시간이었지만 한순간에 멀어집니다. 그 경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담아준 이와의 밥 한 끼는 오래도록 따뜻하게 기억되지만 계산서를 밀고 피하던 누군가의 모습은 의외로 선명하게 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돈을 앞세워선 안 됩니다. 하지만 철학은 말합니다. 무엇을 우선하는지가 곧 그 사람이다. 돈 앞에서 보이는 태도는 작은 선택 같지만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설명해주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늘 자신이 낸 것을 강조하고 다른 이는 자신이 받은 것을 오래 기억합니다. 어떤 이는 누가 얼마 냈는지를 마음속에 기록하고 또 다른 이는 따로 적지 않아도 자연스레 다음엔 자신이 내겠다고 합니다. 이 차이는 작지만 그 차이가 모여 사람의 품격이 됩니다. 니체는 사람은 자신이 반복하는 행위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해서 내가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단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온도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돈을 쓰는 데엔 예의가 필요합니다. 그 예의란 비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치와 마음을 함께 나누려는 태도입니다. 나보다 더 잘 버는 친구가 늘 계산을 피할 때 우리는 속으로 멀어지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자꾸만 나누려는 친구에겐 우리는 조용히 마음을 줍니다. 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지만 사람은 그 감정을 돈에 실어보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하다고. 돈을 쓰는 그 부드러운 마음 하나가 관계를 가장 강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 그 순간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이미 가장 따뜻한 철학을 실천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을 잃고 난 뒤 우리는 깨닫곤 합니다. 사소한 무심함이 얼마나 큰 벽이 되었는지를. 그러니 계산서 앞에 섰을 땐 돈보다 마음을 먼저 꺼내세요. 그리고 상대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가볍게 부드럽게 그 마음을 건네세요. 그렇게 한 끼의 식사 속에도 당신의 철학은 남고 그 철학은 누군가의 기억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지혜였습니다.